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광역 고속버스 터미널이 의정부 산곡동에 건립됩니다. 의정부시는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 인근에 터미널을 건립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차량에서 4살짜리 아이를 폭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제대로 된 점검을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주시가 지난해 멜론을 시범 재배했는데요. 올해 양주 멜론이 친환경 급식 시장을 공략하면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경기 북부 광역 고속버스 터미널이 의정부 산곡동에 건립됩니다. 의정부시는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 인근에 경기 북부 광역 고속버스 터미널을 건립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광역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고속과 광역,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장과 의정부 경전철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개발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오는 2021년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아이를 폭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4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담임교사의 과실을 다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제대로 점검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고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은 과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열대과일 멜론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가 늘었습니다. 양주시도 지난해 시범 재배를 했는데요. 올해 양주 멜론이 친환경 급식 시장을 공략하면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백서급의 한 멜론 농가입니다. 둥그런 멜론이 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친환경 멜론입니다. 올해 양주 지역 4개 농가에서 생성된 멜론 7톤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시장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멜론은 1kg당 6,900원으로 예상되는 농가 순수익은 약 4천만 원입니다. 농지 1제곱미터당 만 원의 순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 아주 많죠. 예. 그 소득이 좀 보장되고 좀 고소득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일반 야채는 뭐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친환경 급식 시장의 경우 판매 단가가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고 일반 시장에 비해 수익이 3배 정도 높습니다. 친환경 멜론이 고소득 효자 품목이 된 이유입니다. 까다로운 친환경 급식 시장에 멜론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농가가 적다는 점을 노려 판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온난화 기후로 양주 멜론의 상품 가치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멜론이 익기까지는 이제 55일이 필요한데 밑에 지역 남부에서 하면 5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고 저희는 55일 이상에서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5일 정도에서 당도라든가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양주 지역 내 멜론 농가 규모는 약 18,000제곱미터. 시는 친환경이 아닌 일반 멜론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려 군에 납품하는 등의 판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A 과장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A 과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일벌 100개 차원에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 행위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0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입원하면 20만 원, 사망할 경우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포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에 14억 원, 매연 저감장치 장착 지원에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전옥스 버너와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6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 달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에 대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불법 야영장들이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도내 단속 결과 10곳 중 3곳이 불법 야영장이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밭에 숙박형 캠핑카, 카라반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대에 4명이 묵을 수 있고 카라반 바로 옆으로는 바비큐장입니다. 혹시 저기 소화기 같은 거는 괜찮은 거 있으세요? 소화기 비치 여부를 묻자 허술한 답이 돌아옵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나마 한 대 방치돼 있는 소화기는 13년 전 것. 소위 수명을 다해 화재가 나도 아예 무방비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제조년도 2007년이네요. 10년이 넘었네. 보증기간 이게 날짜가 지났어요. 텐트 등 각종 캠핑 장비와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비치해놓고 버젓이 영업하는 이곳도 미등록업소입니다. 시설 배치도라든지 대피로 설치 안 돼 있고 비상용 발전기랑 비상용 호선 안 돼 있고 조명 시설하고 CCTV 안 돼 있고. 대부분 유명 휴양지내 온라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성업 중인데 무등록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모두 안전은 뒷전입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야영장과 유언시설은 67개소, 20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10곳 중 3곳꼴로 불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야영장은 규모에 맞는 소화기와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춰 등록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잦은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고도 법을 어길 경우엔 강제 철거 방안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불법 뿌리 뽑기에 사실상 최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민들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것은 국내 경제와 한일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일자리 문제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나타나는데요.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801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자유한국당이 29.9%로 1위보다 13.4%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이어 정의당 6.2%, 바른미래당 4%, 우리공화당 2.2%, 민주평화당 0.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27.3%가 국내 경제를 꼽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는 26.7%로 2위를 차지했고 한반도 평화 안보와 국제 경제, 선거법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실질적 일자리 확대가 21.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아베 무역 보복 대책이 17.9%로 2위를 차지했고 광역 교통망 조속 구축이 14.6%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개혁과 미세먼지 저감, 동북부 균형 발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6%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8.1%로 김 지사와 20% 넘게 차이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3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위, 부천 국회의원인 원혜영 의원이 5위, 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했다와 잘못했다가 43.4%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매우 잘했다는 19.9%, 매우 잘못했다는 2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잘못했다는 평가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육군 제72 보병사단은 12일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 시원스쿨과 141 병영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태 사단장과 양홍걸 시원스쿨 대표이사, 72사단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원스쿨은 사단 장병 전원에게 외국어 강좌 콘텐츠 무료 체험과 수강권 할인 등과 함께 전역 장병을 위한 취업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72사단은 시원스쿨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안보 교육과 병영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20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20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27억 3천여만 원으로 한 개원당 최소 460여만 원에서 최대 8억 7천여만 원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 유치원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9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사립유치원 147개원에 대한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43개원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은 총 62개원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목요일 광복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미루시는 게 좋겠고 만약 하신다면 실내 건조가 안전하겠습니다. 음식을 상온에 놔둘 시 매우 빠른 속도로 부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